안녕하세요. 보고한의원 이정훈 한의사입니다. 이번 치료 케이스는 간 수치가 오르고 피로감이 심하며 키가 안 크는 소아비만 환자의 치료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이전에 비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달라져 아이들의 건강과 체형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이전과는 다른 질환으로 내원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전에 내원하는 소아 환자들의 질환은 비염과 식욕부진, 성장 등의 질환으로 내원했다면 요즘의 소아 환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의 생활의 변화로 소아비만 환자들이 많이 내원하고 있습니다. 소아비만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이들들이 살 좀 찔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고 하는데 라는 통념으로 아이들의 비만에 무심해져 있다가 소아비만과 함께 무기력해지고 피곤해하는 아이들에게 보약 한 제 먹일까 하고 내원 후 검사 결과를 보고 많이 놀라시곤 합니다. 먼저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병원 내원 당시의 키와 몸무게보다는 3년간의 키 성장과 체중 증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소아는 보통 4세에서 10세 사이에는 연간 5에서 6cm가량 자라고 체중도 그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그리고 성장의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춘기가 대부분이고 사춘기의 성장이 키를 결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때 많이 커야 전체 키가 커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춘기가 오기 전까지 성장의 속도를 맞추고 최대한 키를 키워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성장의 시기인 사춘기 때 많이 클 수 있고 또래보다 키가 작거나 왜소하다면 아이들의 사회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내원하는 소아 환자 중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거나 생활 패턴의 변화로 급격한 체중 증가와 더불어 피로감을 호소하고 키 성장이 더디거나 키 성장이 멈춘 것 같아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난 체중에 매일 피곤해하고 눈은 반쯤 감겨져 있는 상태의 어린이 환자들이 오면 체성분 검사와 뇌파 검사,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나서 환자분들은 많이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체성분의 수치의 이상뿐 아니라 혈액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간 수치가 상승할 수 있고 특히 과자, 라면 등 밀가루 같은 고탄수화물을 즐기는 소아의 경우는 간 수치의 상승과 함께 피로감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신체의 변화와 피로감, 통증들에 대해 처음 경험을 하고 간 수치가 상승해서 나타나는 피로감과 복부 팽만감, 소화 불량의 증상에 대해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만약 아이들을 돌봐주는 분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경우 잘 먹이고 살이 찌는 걸 미덕으로 여겨서 아이들의 변화들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아비만의 또 다른 문제는 성장의 정체에 있습니다. 살이 찌고 복부 비만이 되는 동시에 키 성장의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판단하는 요소는 최근 3년간의 키 성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비만으로 대사증후군이 생기면서 눈에 띄게 성장 속도가 떨어져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 성장이 더뎌지는 것에서 끝날 수 있지만 여아들의 경우는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의 경우 조기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호르몬 검사를 하는 경우 FSH와 LH가 높아져 있고 가슴에 약간의 멍울이 잡히는 등의 조기성숙의 징후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케이스의 환자는 코로나 이후 활동량이 줄어서 살이 많이 찌고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최근에 식은땀이 나고 소아청소년과 진료 시 혈압이 굉장히 높게 측정되고 매년 5cm 정도 자랐으나 내원 당시의 키 성장이 한 6개월 정도 정체되었던 환자입니다. 검사를 보시면 한의원 내원 시에 혈액 검사 결과 급격한 체중의 증가로 간 수치를 의미하는 GOT와 GPT가 늘어나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검사 결과를 보시면 약 2달간의 치료를 하면서 체중이 감소하였고 키는 늘어나며 성장이 다시 시작되었고 혈액 검사상의 간 수치인 GOT와 GPT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비만으로 인한 대사증후군은 식사량을 줄이는 칼로리의 제한만으로는 호전이 쉽지 않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아이들의 식욕뿐 아니라 가족의 식사 문화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치료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고, 게다가 과도한 칼로리 제한은 성장의 흐름이 나빠진 아이에게 성장에 방해 요인을 추구하는 것으로 작용하여 성장 자체가 더욱 더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사증후로 피로감을 느끼고 컨디션이 저하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열량의 제한은 피로감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아이들도 성격에 악영향을 주어서 가족의 사회화 문제도 될 수 있으며, 식욕이 있음에도 식사를 제한하는 것은 소화의 틱이나 불안장애 등의 또 다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소화비만의 부모님의 역할과 함께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도 필요합니다. 우선 부모님의 의지와 협조가 필수적인데요. 부모님이 밤늦게 야식을 드시면서 아이들에게는 식사를 조절해야 한다고 하면 소화비만의 치료의 결과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평소 식사 패턴이 과식을 하거나 간식을 먹는 습관이 있다면 소화비만 치료를 계기로 바꿔보기로 하고, TV를 보면서 식사나 간식을 먹는 습관도 지양하도록 해야 하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본다면 소화비만에 대해 꼭 주지시키고,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도 진료에 참여시켜서 아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시키고 치료하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 수치가 오르고 피로감이 심하며 키가 안 크는 소화비만 환자의 치료 케이스였습니다. 소화치료에 있어서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아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저희 보고보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